발빠른 고용 소식, 꼭 필요한 경제 뉴스, 명쾌하고 알기 쉽게 토크쇼처럼 즐거운 경제 프로그램 고용브리핑 365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승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고 네.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그 나라에서 돈 벌면 당연히 그 나라의 세금을 내야겠죠. 하지만 지난 월요일에 제가 넷플릭스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상당수 이 글로벌 기업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OECD가 결정한 게 바로 디지털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세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글로벌 기업들과 한국 정부와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 이슈픽에서 아주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디지털세, 이 개념이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이고 이런 디지털세가 생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법인세입니다. 예. 법인세는 잘 아시겠죠. 법인들이 이익을 일으켜서 그 돈을 벌면 그 번 돈의 일부를 그 사무실이 있는 국가 거기에 이익의 일부를 법인세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구글 그리고 애플, 넷플릭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국에 법인도 있고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국, 그러니까 본사가 있는 네. 그 나라로 본사로 수수료를 보냅니다. 수수료 개념으로 돈을 무지막지하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사무실만 있는 나라, 여기서 한 1,000억 벌었다. 근데 본국에 내가 990억 보냈다. 나는 10억밖에 번 게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 자체를 거의 안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릭스만 봐도요. 지난해 한국 내 매출이 4천억 원이 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본사에 수수료를 보내다 보니 국내 법인세 매출이 4천억인데 법인세를 21억 냈습니다. 다른 IT 기업도 이런 식입니다. 구글도 그렇고요. 애플도 그렇고요. 돈을 번 국가에서 세금을 내게 해야 된다. 이제는 봐줄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이 디지털세의 도입 이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기존에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요. 디지털세가 생기면서 이제 상황이 달라지게 된 거군요. 뉴스에서 최근에 디지털세 또 글로벌 최저 법인세가 합의됐다. 이런 뉴스 아마 분명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이 논의가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고작 7개 나라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하더라도요. G7보다는 더 광범위한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합의가 이번에 OECD에서 136개국의 나라들이 모여서 지지를 했고 그래서 결국 합의에 도달을 한 겁니다. 이 4년간의 치열한 다자 협의 끝에 세계 국내 총생산의 90%를 차지하는 나라들이 동참을 했고요. 21세기 세금 혁명이라는 언급이 나올 정도로 이 전 세계 조세 체계의 골격을 새롭게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자, 그동안 꼼수로 세금을 덜 내왔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요. 이번 디지털세가 도입된다면 이제 세금을 제대로 내게 되는 건가요? 모든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로 매긴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매출의 10%를 초과하는 초과 이익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세금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내도록 한 겁니다. 즉 총 매출이 있으면 매출의 10%까지는 그 정도는 통상 남는 이익이니까 괜찮아라고 보고 10%가 넘어간다. 그건 조금 심한데 그래서 10%가 넘는 그 초과 이익에 대해서 다는 아니에요. 또 여기서 또 4분의 1에 해당하는 초과 이익만 그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서 세금으로 매길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다 세금으로 가져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전부 다가 아닌 4분의 1이긴 하지만 이것도 지금 혁명적인 변화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세금을 낮춰서 기업 본사, 페이퍼 컴퍼니를 유치하던 세금 인하 경쟁을 멈출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은 확보하게 됐는데요. 반대로 이 해외로 나가 있는 한국 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가 당장 우리 기업에 부과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글,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의 거둘 세금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물론 그 회사들이 안 낸다고 뭐 배째라 이렇게 나오면 글쎄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자, 반대로 국내 기업들은 어떨까? 국내 기업 가운데에서는 해당하는 곳이 다행히 거의 없습니다. 네. 이번 규제에 해당하는 그 크고 수익성 높은 기업,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개혁은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거니까 세금이 줄어들면 이상한 일이긴 하겠죠. OECD도 15% 최저세율로 매년 179조 원의 세금이 더 거칠 것이라며 과세권 분배로 개발도상국도 재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디지털세 영향권에 들어왔는데요. 예. 이 기업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삼성전자 매출이 지금 237조 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32조 원 수준으로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게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앞으로 법인세 일부를 해외에 내야 하는데 외국에 새로 내는 세금만큼 국내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2년 뒤부터 매출액이 1조 원을 넘는 기업은 어디서든 15%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대상 기업 80여 곳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달 말 디지털세 최종 추인까지 구체적 세부 사항 등을 추가로 논의해서 국내 기업에 대한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익은 다른 나라에서 올려도 세금은 딴 나라에다가 내는 이 꼼수가 사라지게 되는 건데 언제부터 도입이 될까요? 내후년이죠. 2023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예. 일각에서는 이 디지털세의 국내 입법과 제도화 단계에서 각국의 다양한 정치적 이견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미국 기업이 구글인데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실제 발효 시점은 예상보다는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당장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방금 미국 예를 들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 디지털세 비준을 위해서 의회 상원에서 최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미국으로서는 이게 득될 게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글쎄 미 상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국적 기업도 이익을 본 만큼 직접 그 나라에 적절한 세금을 내게 한다는 세계적 합의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디지털세 원칙을 지키면서도 우리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할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